두 번째 진단 주제입니다. 이거 주제가 꽤나 선정적입니다. 선정적이에요? 기아는 과연 1강인가 네. 아니면 3강 중 하나인가가 주제입니다. 아니 뭐 전문가들 예상은 이제 3강을 얘기를 많이 해요. 기아, 삼성, LG 이렇게. 네. 근데 일부 의견이 기아는 절대 1강이다. 뭐 최강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때마침 이제 유 기자님이 지난주에 그 순위 예측할 때 절대 1강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요. 예. 이 판넬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는 사실 선배들도 워낙 많고 네. 해서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기아를 1강으로 꼽았었고 중간에서 좀 많은 팀들이 경쟁을 할 거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기아 얘기를 많이 제가 못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얘기하실 수 있게. 방송 선배로서 분량을 찍어주는. 그렇죠. 기아 얘기가 적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아 얘기가 적고 선배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막 쫑쿠 당하고 하면서. 사실 그날 제일 불쌍했던 건 김동현 기자였어요. 괜히 김하진 기자 앞에 앉아가지고 본전도 못 거두고. 그러니까 뭐 캠프에서 그 뭐 그런 거. 캠프뽕. 캠프. 그 뭐야 지금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그러면 유준상 기자가 했던 이야기를 복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1위는 기아가 올해 1강 체제를 확고하게 좀 유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위를 삼성으로 놨는데요. 검증된 상수들이 좀 많다. KT 왜 3위지? 헤이수스 선수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좀 메울 것이고 여기에 허경민이라는 좀 내야의 기둥이 있잖아요. 내야의 교통정리가 조금 이루어진다면 기대해볼 만하고 LG도 그래도 가을 야구는 하지 않을까. 팬분들께서 한화가 5위야?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시환 선수와 문동주 선수 좀 투타의 핵심인 선수들이 건강하게 확실하게 조금 더 해준다면 여기에 김경문 감독의 지도력까지 더해진다면 한화가 신구장에서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기아, 삼성, KT, LG, 한화 요렇게 5팀을 5강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엔 진짜 단장님 말씀대로 뭐 1강에 대한 확고한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유준상 기자는 기아가 내년 시즌 이제 올 시즌이요. 그죠. 올 시즌 그 확고한 1강일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근거, 보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 가장 강했던 팀이고요. 그리고 올겨울을 봤을 때 장현식 선수가 LG로 가긴 했지만 큰 이탈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부수를 던졌죠. 지난해 12월에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상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정혜영, 조상우 리그에서 검증된 마무리 투수를 2명이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투타 전력이 가장 안정적인 팀이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만약에 기아가 부상을 최소화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 사실 김도영 선수만 보더라도 건강한 기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뭐 외국인 선수 아담 월러, 패트릭 위즈덤 새 얼굴들의 활약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아가 작년에 외국인 투수를 막 이제 부상 때문에 계속 교체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제목만 해줘도 뭐 기대 이상이 아니라 그냥 제 역할만 해줘도 기아의 2연패 도전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기아가 주춤할 수 있는 거는 부상 변수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요인이 적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윤상 기자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를 들고 온 우리 유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순위 예측을 준비하면서 네. 지금 WAR 그러니까 스태티즈 WAR을 다 집계를 해봤어요. 이제 각 팀의 30명 올해 베스트 30명을 한번 이렇게 다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스태티즈 WAR 기준으로는 30명 하다 보니까 삼성이 조금 낮더라고요. 삼성이 1위, 2위가 이제 기아인데 지금 이제 전문가 해설위원 5분, 10년 차 이상 베테랑 야구 기자 5분한테 설문을 돌렸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좀 받았죠. 근데 그 전문가 10분은 다 기아 1위가 일치했습니다. 한 분도 그러니까 틀리지가 않아요. 전문가 10명이. 네, 그러니까 기아 1위, 키움 10위.
이건 기둥이 세워지더라고. 네, 기아 1위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거든요. 기아가 이게 이런 기록 외적으로 봤을 때 기록으로 보면은 삼성이 조금 나은 면도 있지만 기록 외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절대 1강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선발 투수가 양현종 빼고 다 개막전 기준으로 다 쓰러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위하고 큰 격차로 이제 우승을 했죠. 정규 시즌 우승. 그러니까 지금 KBO 리그는 부상을 변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상수로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부상은 안고 간다. 그러니까 근데 기아는 그걸 극복할 정도의 뎁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아가 뎁스만 두터운 게 아니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불펜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수가 조금 중위권에 좀 속하는 것 같은데 타격하고 불펜의 그 강력함이 크기 때문에 기아가 아무래도 조금 1강 절대 1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서 일단 생각은 비슷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아까 그 10년 차 이상 야구 기자 10분한테도 설문을 받았다고 5분. 5분. 해서 5분. 다섯. 뭐 총 10명한테. 네. 그 야구 기자들은 어땠나요? 타 1위 기아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주제는 네. 기아가 1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기아를 1강으로 볼 것인가, 3강 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네. 예, 요거는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건 조금 못 갈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절대 1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나는 두 분이 다를 줄 알았지. 한 사람은 생각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 네. 티키타카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 3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강일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분명히 나머지 2강이 언제든지 혹은 이제 어떤 게 마련이 된다면은 바로 1위로 올 수 있다. 네, 티격태격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그렇죠. 주제가니까. 네. 그거의 근거는 뭔가요? 저도 이제 그게 저는 절대 1강에 대해 완전히 이렇게 가 있지는 않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기아를 위협할 수 있는 그 대항마는 삼성 아니면 KT 같아요. LG가 아니라? 네, 저는 LG는 초반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불펜 때문에 장현식이 마무리가 실패하면은 되게 좀 고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KT는 지금 마운드가 좋아요. 작년보다 투수력이 좀 오히려 좋아졌어요. 선발 투수들이. 그리고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불펜이 정말 작년은 이제 그 젊은 야수들이 떠올랐잖아요. 올해 이제 배찬승하고 이재희, 뭐 육선엽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주면 그 필승조 4명 중에 한두 자리를 차지하면은 이게 강력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아가의 대항마는 이 두 팀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절대 1강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그럼 위협적인 요소들이 사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기아를 넘을만 한가라고 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선뜻 예스라고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성, KT, LG 이 팀들이 상위권에 올라갈 전력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이 팀들이 과연 기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넘을 전력을 갖췄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기아는 뭔가 부상이 나와도 메올 선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짜임새가 있는 뭐 타순도 있고 그러니까 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올해도 절대 1강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우승 후유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다 데미지가 있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이게 가셔지지 않는 피로 같은 게 있다. 있어요. 네. 그래서 2연패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분석이라는 거는 작년 기준이 많아요. 전년도 기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개막하기 전에는 기아를 절대 1강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개막하고 이제 3월, 4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보면은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피로도 누적된 피로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저도 그 이제
커뮤니티 글이었나 보는데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2017년도가 전 우승이잖아요. 네. 예. 네. 그때도 네. 어마어마한 전력이었다. 아, 그렇죠. 압도적이었다라고 네. 했는데 2018년 결국 우승을 못했다. 우승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많이 네. 추락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패라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징크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 기아 타이거스하고 2024년 기아 타이거스하고 둘을 비교를 이렇게 많이 좀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당 부분이 2017년이 더 세다 이런 의견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저는 뭐 그런가 싶은데 저는 2024년도 세게 보였는데 그 둘을 뛰었던 이 멤버들은 17년이 더 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7년에 우승하고 그때 5위인가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라고 놓고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야알못이니까 네. 그때 왜 5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7년에 잘했던 이 베테랑급이 다 좀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예, 좀 전반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세대 교체할 상황도 아니고 이게 전년도 우승한 팀이 뭐 리빌딩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KBO 리그에서. 근데 그 전력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네. 말씀이라면은 결국에 지금 기아의 불안 요소는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내부에 누적된 피로나 부상 같은 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예. 왜냐면 외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KT하고 삼성이 대항마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있는 팀 중에서는 이 팀들이 경쟁력이 있다. 댓글 달린 소리가 들린다. 예. 근데 저는 기아도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근데 그러니까 스포츠니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그냥 예측대로만 된다면은 네. 굳이 리그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냥 시즌을 치르지 말고 숫자 적어놓은 다음에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순위 매기면 되지. PC방에 가 있어도 그러니까요. PC방에 있으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아가 1강에 가까운 거는 맞다. 네네네. 다만 변수가 있다면은 내부적 요인이 클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아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범호 감독도 이제 현역 시절 때 그런 부분들을 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아직 있는 선수들도 이제 뭐 양현종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또 올해 기아한테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2017년과 2024년을 물어봤을 때 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2017년이 더 세다, 더 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뭐 안정성이나 뭔가 좀 다양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난해가 낫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범호 감독도 좀 뭐 임팩트나 이런 것만 보면 당연히 2017년이 더 센데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나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박찬호, 최원준, 뭐 이우성 이런 선수들도 또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난해가 더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임팩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뭔가 좀 힘을 모았던 선수들이 계속 그걸 좀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위즈덤 선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저 버나디나 선수가 있었고, 근데 2018년에는 사실 뭔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아는 소크라테스 선수와의 3년 동행을 마치고 이제 위즈덤 선수를 영입했는데 위즈덤 선수가 워낙 경험도 많고 지금 적응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즈덤 선수가 무게감을 실어준다면 과연 그러니까 기아 선수들도 1번부터 9번까지 우리가 볼 때도 강한 타순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더 강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이제 2강 혹은 3강에 속해 있는 팀들이 그 기아를 위협할 수 있다. 만약 이프가 터지건 혹은 이제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요인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삼성하고 이제 KT. 삼성은 이제 불펜이 진짜 배창승이나 이재희나 육선엽이나 이런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배창승을 왼손 김태경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태균인데 왼손이야? 예. 저도 그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김태균만큼 활약을 해주면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KT가 선발이 좀 세요. 좀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좋아졌고 지금 보면 타격이 어느 정도 끌고 가느냐. 지금 타선이 약하거든요. KT는 야수 라인업이. FA 버프 있고 강백호. 예, 그러니까 그게 강백호하고 로하스하고 얼마나 끌고 가느냐. 진짜 뭐 극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르는 거죠. 유 기자님은 어떤 팀이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삼성, KT인데요. 그러니까 LG는 뭔가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정적인데 뭔가 좀 강렬한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과 마찬가지로 선발진이 워낙 상수가 많기 때문에 그 힘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여기에 타선 좀 어느 정도 지난해 보여줬던 힘들이 올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KT의 경우에는 오원석과 헤이수스 이 두 명의 좌완 투수가 왔잖아요. 사실 KT가 좀 좌완 투수 때문에 좀 고민한 적도 좀 있었는데 두 선수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KT는 그 뒷문 박영현 선수가 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 선수가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막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삼성과 KT가 정규 시즌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좀 레이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두 팀이 그래도 좀 기아를 좀 위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측은 참 의미 없지만 네. 재밌어요. 네. 저 지금 이제 기아를 뭐 1위 후보로 이렇게 놓는 건 이거 거의 이제 뭐 10분 중에 10분인데 이 폭이 2위 그룹하고의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그 차이 정도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가장 적게 보는 사람이 누구던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네. 자, 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네.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준비하고 있는 네. 2025 시즌 그 순위 예측 해설가 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설가 편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시범 경기 종료 직후에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펼쳐봤던 순위 예측을 토대로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까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